안녕하십니까. 내일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지귀현 판사에 대해서 개딸들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개딸들이 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박균택은 이제 이재명의 법률적인 호위무사입니다. 이재명의 가장 변호인 중에 선임이고, 실제 민주당이 법률위원장도 하고요. 고검장 출신입니다. 박균택이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이자가 일반에게 개딸들처럼 가볍게 판사를 비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균택의 말은 이재명의 말이고요. 이거는 엄청나게 사법부에 대한 협박, 사법방해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 같은 사람 유튜브나 패널이 판사나 헌재 재판관 비판하는 거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 원내대표나 또는 이제 주진우 의원 법률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헌재 재판관을 공개 저격하는 거, 이거는 이제 파장이 다른 거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지위가 있을수록 말도 이제 신중하게 팩트에 각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박균택이가 뭘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뭔가에 약점이 잡혔다. 뭔가에 약점이 잡혔다. 약점이 잡힌 게 없다면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고 유일한 관심은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을 이제 언제 법정 구속할 것이냐, 이게 유일한 관심사인데, 근데 지기현 판사가 뭔가 이제 약점이 잡혀가지고 윤 대통령을 구속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야, 참 이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구속 취소하고 이제 재구속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사 개인을 이게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판사에 대한 이게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책임을 집니다.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8대0으로 이제 파면 탄핵 인용할 때 정영식 재판관이나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이 뭔가 민주당의 협박, 약점이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을 제가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영식 재판관 큰아들 결혼식에 호화 결혼식에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 거는, 이거는 충분히 김영란법이나 처벌될 수 있는, 만약에 민주당 출신이 축의금을 많이 내놓고 공작을 그걸 가지고 협박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둘째 아들한테 이제 5천만 원을 무상 정리하고, 그 다음에 1억 7천을 연리 0.6%로 그냥 무상으로 정여를 해가지고 세금을 포탈한 이런 데 의혹이 있고, 그러면 이게 둘째 아들만 주느냐? 큰 아들한테 준 건 아직 안 드러나니 이게 약점 잡힌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떠나서 이게 둘째 아들한테 0.6% 이자를 주는데, 그러면 이자를 한 달에 9만 원씩 갚았냐 안 갚았냐? 이런 게 논란도 있고요. 논란도 있었고, 뭔가 이게 근거를 댔잖아. 그리고 큰 아들이 법무법인 한일에 있는데, 법무법인, 근데 스펙이 너무 좋아. 남들에게 로스쿨 애들은 못하는 법원의 인턴부터, 그 다음에 대기업 CJ의 법무팀의 인턴, 이런 게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스펙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아빠 찬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근거를 댔지 않습니까? 근거를. 그 다음에 조한창도 아들 둘이가 있는데, 어떻게 군대에서 처가 장인이 군의 고위직 경호실에 고위직 했으니까, 국회의원도 2번 했잖아, 정동호. 근데 그 아들들의 병력 어리는 비리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거고,
왜 똑같은데 꼭 보직에 두 명 다 자식이 같이 가기 어려운 이런 데 보직.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명의 신탁된 부동산 때문에 1억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놈이 민주당 계속 제보한 거. 이건 제가 여러 경로로 변호사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저는 제시하고 이걸 가지고 협박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팩트를 제기했고 그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제가 다 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제보자의 명예도 있으니 제가 다 까지는 않는 거예요. 다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균택이는 또 저는 이제 일개 패널이고 유튜버지만 박균택이는 민주당이 법률위원장도 하고 이재명의 완전히 대리인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옛날에 쩔뚝쩔뚝 대북송금 조사받을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가 박균택이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거기 뭐 도장 찍 이재명의 그 결제 도장 찍힌 게 운전면허증에 경기도에서 도장하고 똑같다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놈이 박균택이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에 이재명 도장과 쌍방울 대북송금에 보고하고 결제한 이재명 도장이 이게 같습니까? 이게 박균택이 아닙니까? 그러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고검장. 이거는 공당의 법률위원장 국회의원이고 이재명의 변호인이 지기현 부장판사를 협박당한 거 아니냐. 뭔가 약점이 잡힌 것 때문에 구속 취소했다.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뭐로 약점을 잡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는 중대한 사법 침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입이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천대입이 좌파 이런 박균태가 이렇게 지기현 판사를 공격하는데 침묵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유튜브나 패널이 판사 공격하는 거 하고 일반 개딸이 공격하는 거 하고 박균태가 하는 거 다르잖아요. 법사위원이고 그러면 이게 근거를 내야지. 뭘 약점이 잡혔는지 지기현 판사가 약점 잡힐 게 뭐가 있는지 밝혀야죠. 제가 알기로 지기현 판사가 법내에 따라 그 판결문 그 구속 취소할 때 결정문 제가 열 몇 쪽 다 몇 번 봤잖아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다툼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이제 국회에서 공수처에다가 내란 수사권을 주겠다. 지금 주면 뭐해? 소급료가 없는데 지금 앞으로 여기 공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주겠다. 이건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야. 원래는 게 없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법리에 맞냐고요. 법리에. 그리고 이제 그 구속기간 계산도 의심스러울 때는 이게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정확하게 뺄 거 빼야지. 그냥 무조건 이게 날짜로 계산해가 며칠간 구속 더 해. 이건 안 맞잖아. 관행을 떠나서. 뭔가 이게 주장이 틀리냐고. 지기현 판사 주장이 법리에 맞잖아요. 법리에. 따라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그 법에 따라 구속 취소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약점이 잡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마치 그 구속 취소하고 재구속을 못하는 것처럼 이게 그 하는 거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고 지기현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 판사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침묵하면 안 되잖아.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해야 안 됩니까? 사법부. 이렇게 사법 독립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 여기 조희대 대법원 좀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하라고요. 이재명 재판도 빨리 대법원이 대통령 결과에 관계없이 재판은 진행된다. 이걸 이렇게 분명히 밝히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똑바로 좀 하시라고 똑바로. 우리 헌법 68조 2항에 판결이 대통령 되더라도 판결이 나면 당선 무효니까 60일 내에 재선거해야 된다. 법에 되어 있잖아. 계속 재판한다고 68조 2항에.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혀야지 재판 계속한다고요. 하여튼 박균택이가 지기현 판사에게 인신공격, 명예훼손한 거는 저는 심각한 사법방해로 사법권 침해다.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된다. 박균택이는 거기에 약점 잡힌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제시 못하면 그냥 무책임한 판사에 대한 개인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내일은 뭐 판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하는 모습이 아마 이제 처음으로 공개되지 않을까. 저는 뭐 공개 나쁘지 않다 봐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죄를 지었습니까? 뭐 죄를 지었냐고. 근데 당당하게 뭐 수의를 입은 것도 아니고 양복 입고 딱 빨간 넥타이 메고 당당하게 저번에 1차 때 93분 동안 단호하게 싸웠잖아요. 93분 동안. 이번에도 그 단호하게 맞서 저 검찰이요. 보세요. 벌써 박세현의 특수본 이 검사들이 벌써 바람도 불기 전에 돌아 누워가지고 대통령 내라이라고 떠들고 있는 이런 검찰, 박세현, 고검 이것도 큰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내일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법정 촬영 허용될 텐데요. 저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똑같이 이재명도 점재명이도 찌재명이도 빨리 재판 모습 공개하라. 이재명이는 왜 국민의 알 권리가 안 중요하냐? 이재명이는 왜 재판 공개 안 하고 윤 대통령 공개하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재명이도 재판 받는 모습이 공개란 말이야. 선거 때. 맞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가 누가 이게 더 궁금하냐고.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과 대선에 바로 놓은 유력한 대선 주자 누가 더 중요하냐고. 이재명도 공개해라. 재판 왜 언론사들에게 공개 요구를 안 하느냐고. 언론사들은 국민의힘에서도 공개를 요구해야죠. 국민의힘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공개 요구를 해야죠. 이걸 제가 촉구하고요. 내일 아마 대통령이 또 발언이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판례나 법리에 의하면요. 그 다음에 증거 팩트에 의하면요. 이거는 100% 내란은 무죄입니다. 내란이 무죄예요. 현직 대통령이 정권을 무기한 장기 집권 연장도 아니고요. 그냥 국민들한테 국회 폐악질, 반국가 세력의 위험성을 또 부정성 의혹을 검증하자. 이런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절박한 계엄이 이게 내란이 됩니까? 내란이 되냐고. 예를 들어 국회 해상 결의를 막았거나 또 해상 결의가 있어도 안 하고 계속 군대를 더 보내거나 이래가지고 막 끌어내고 막 구속하고 체포하고 들어가서 살상 유혈 사태가 터지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 무죄를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기현 판사도 무죄 내지 공소기각 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민주당, 특히 박준태가 지기현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 공격은 중대한 사법 독립에 대한 침해다. 박준태는 근거를 제시하라. 근거를 제시 못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